여기에 김정은과의 만남도 매우 구체화돼 가고 있는 느낌이 보입니다. 미국 대북 팀들이 우리나라에 체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30일이 아니라 1일, 2일에도 만나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고, 판문점이 아닌 좀 더 극적인 장소, 우리가 얘기했던 원산이나 평양 같은 쪽에서도 충분한 만남이 있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짐이 보여진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달 중순 여러 부처 당국자가 포함된 대북팀을 한국에 보냈고, 이들은 현재도 서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비슷한 시기 비공개로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진짜로 원산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판문점 만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뭔가 이벤트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땅 보러 여기 트럼프 타워 부지 나 이거 찜할 거야 라고 하는 진짜 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통일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만일에 트럼프가 거길 갔다 오게 되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동해항에서 원산으로 유람선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 보내는, 그러니까 유람선을 타고 가갖고 유람선 내려서 관광하고 저녁에 유람선 들어와서 자는 방식으로 하는, 기존에 뭐 어떤 추가로 숙소 건물이나 사람 통제 안 해도 되는 요런 방식의 어떤 그 남북 교류, 관광 교류가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무척 높아졌다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원산에만 들어가 준다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준비되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그냥 헛바람으로 그냥 안 만들고 말기에는 매우 비중 있고 실무 경력이 있는 이 대북 팀들이 한국에 속속 들어와서 뭔가 지금도 열심히 북한이랑 한국 정부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우리 통일부는 관망 중이다 하면서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여기에 대한 공을 미국과 북한의 다이렉트 어떤 회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요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일본이나 또 중국 측에서 어떻게 또 북한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요거를 방해할지 모르거든요. 아니, 이미 미국 내에 대북 강경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이 지금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워낙 조심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이건 북미 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 요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그 대북팀이 유엔사나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계속 이제 조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정부의 도움이 없을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북한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닿아요, 미국이랑. 그래서 휴민트,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안에는 미국 사람이 없잖아요. 휴민트가 존재하지 않는 현 입장에서 뭔가 북한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려고 치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라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중대한 회담이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정보의 교류는요, 외교 관례상 절대 무선이나 유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도청의 위험도 있고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갖고 이걸 진행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외교 관계를 할 때 뜬금없는 사람이 현장에 가게 되면 그와 관련해갖고 중요한 서신이 오가는구나라고 보는 게 일종의 이제 공식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갑자기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병사는 사람이 귀순을 했어요. 응?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있는 일인데, 이 시기에 제가 왜 넘어왔지?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얘가 혹시 휴먼 메신저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좀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왜요? 어? 그냥 살기 힘들어서 온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19일 오전에
강원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북한군 한 명이 넘어와서 현재 우리 군 당국이 귀순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 흔히 이런 발표를 먼저 하죠. 빨리 귀순 아니죠. 돌려보내라. 보내라. 뭐 이런 식의 항의라든지 아니면 막 예. 포격전을 벌여가지고 저거 잡으러 가고 있다 막 이런 또는 게 없네. 대북 그러니까. 비난 방송 성명을 내든가 뭐 이런 걸 왜냐하면 하거든요. 남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려오셨어요. 편안하게. 뭐야 이거 걸어왔어?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관례를 허허. 봤을 때 얘가 뭔가 중대한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전달한 게 아닌가 싶고 허허. 안 만날 거면 내려보낼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어떤 연출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에 극적인 연출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친서 전달하러 왔나? 선을 흔들며가 아니라 이 봉투를 흔들며 편지입니다 이러면서 왔나? 보질 않았으니까 알 수는 아, 없지만 이거는 내가 참. 보기에 상당히 뭔가 큰 임무를 띈 이 정보계통의 어떤 중요한 사람이 넘어와갖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송 작가만의 뇌피셜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렇게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경제도 살아나고 좋아지고? 있고, 네. 아니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좋아질 수밖에 그럼 없어요.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아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이 어찌 됐거나 지금 세계 중심 국가로 해갖고 뭐 일단 중미도 해결돼. 그다음에 그렇지. 한국하고 미국도 해결돼. 한국하고 북한도 북한. 해결돼. 그 와중에 온 정상들이 전부 다 한국이랑 경제교류, 방산교류, 아니면 외교적 교류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 그 와중에 기업들이나 이런 거하고 막 수출입 실적들을 막, 교류 실적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내. 그러고 나면 지지율을 비롯하고, 뭐 지지율은 정치적인 얘기 있지만, 한국의 실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들이 쏟아지겠냐는 거예요. 지난 16일 날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러시아 측이 요청에 의해서 그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다음 날인 17일 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토마호크 그 전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해가지고 푸틴이 이제 저는 약간 트럼프한테 열받았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트럼프 1기 때 북한하고 지금 북한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배가 안 고파요? 네, 든든한 러시아가 너무나 뒷배로 든든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지도를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낼 정도로 야, 씨! 휴전하라고! 니들이 졌다고! 이러고 난리 지랄 발광을 했대요. 그냥 도네스크 땅 주고 끝내, 이씨. 우리 안 도우면 너 한 방에 끝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유럽은 뭐야, 씨, 이 새끼가 푸틴하고 또 짝짝꿍 했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열받은 건 젤렌스키지. 아니, 이 새끼가 토마호크 준다고 불러놓고. 갑자기 땅 내놓고 전쟁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누구 장단에 놀아놔야 돼, 내가? 누구 장단에 놀아나는 것 자체가 너는 문제였어, 젤렌스키야. 트럼프는 아무튼. 그렇게 예. 전쟁 얘기하고 근데- 지가 지겹다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가 지겹다고 하면 어떡해. 자, 이게 아, 뭐야. 전쟁을 저는- 국내에서 하는 거야? 헐. 트럼프가 왜 갑자기 푸틴하고 짝짝꿍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푸틴한테 단 한 번도 트럼프는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지만, 유독 이렇게 확 돌아선 데는 북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한테 계속 찔렀는데 북한이 계속 배째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기사에서도 살짝 그걸 엿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북한 측이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측은 아씨 물 건너갔네 이러고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너 이 새끼들 오지 마 씨 무조건 거기 있어 이러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에 트럼프가 러시아 쪽을 움직인 게 아닐까. 다이렉트로 푸틴을 움직여가지고 야 내가 김정은하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원하는 거 뭐야? 너 그거 영토 원해? 알았어. 나 김정은과 만나는 걸 원해.
이렇게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거 딜이 좀 성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난번 이제 월초죠. 전승절 행사 있었잖아. 네. 거기에서 걔네들이 최신형 탄도미사일을 보여줬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분위기가 좀 나쁘긴 해요. 그러니까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다탄두 미사일을 보인 그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실전에 써가지고 난리가 난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북한 땅 안에서 본 거야. 거죠. 미국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북한도 미사일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 사이즈를 띄워가지고 궤도 재진입 시킬 능력은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북한의 핵 잠수함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다는 뉴스가 떴어요. 여기에는 트럼프도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탄도로 써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공개된 위협이야. 북한이 15,000km 이상 쏠 수 있는 대륙간 ICBM이 있다는 건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 위협이 안 되는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핵 잠수함을 준다고? 그것도 지금 다탄도 미사일을 줘놓은 상태에서 그걸 최종 무기를 준다고? 이러면 북한한테 우리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라는 얘기가 일종의 트럼프의 어떤 지금 속마음을 확 끓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왜냐하면 그런 게 막 나와가지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막 무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화를 제의하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고 공식화되기 전에 트럼프가 빨리 들어가서 평화 막 게다가 내년 1월 31일까지 내년도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 안찍 너무 급해요. 원산 가서 기념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북한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게 아닌 게 계속해서 이제 원래 파병할 때 북한은 우리 그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했었잖아요. 북한이 과연 요구하는 게 왜 뭐겠느냐. 그런 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알겠다. 푸틴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트럼프 만나주는데 그럼 형아 핵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사출할 수 있는 기술을 형아 우리한테 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땡기겠죠. 요거 정도를 주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얻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셋이서 다 윈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진짜 외교를 잘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한테만 얻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도 얻을 거고 러시아한테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을 사실상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통제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쉽게 말해서 채찍을 못 들어요. 걔네들은. 채찍 들으면 딴 데 가서 붙어버릴까 봐. 그게 이쁘지도 않은데 지금 세 다리를 걸치고 있는 여자친구 같은 거야. 왜 비유를 그렇게 해. 나쁜 남자일 수도 있지. 그 상대국 여자들이 너무 늙었어.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 영감 셋이서 지금 막 젊고 어린 이 북한이라는 여자친구 하나를 사귀려고 하는데 마음을 한데 안 주고 사방으로 다 다리를 뻗고 있는 상황이라 내치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끌려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거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은 견제하고 싶은데 돈은 자기 돈 쓰기 싫거든. 그래서 한국이 이거를 다 맡아갖고 해주면서, 그러니까 견제는 한국이 다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은 내가 다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국의 무장을 강화해주는 거야. 그게 결국은 핵엔진을 주는 거거든. 핵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은 이미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인정하는 거야. 여기 현무5 두 발이면 핵 한 발이랑 마찬가지니까 이건 이미 가졌다고 손치고 그와 관련해서 중장거리 왜냐면 우리가 재래식
그 엔진으로는 먼 거리를 못 나가잖아. 근데 아니 핵 엔진을 달았다고 생각해. 정조대왕함이나 우리 세종대왕함이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잠수함과 항공모함 우리가 핵 엔진을 얹었다고 생각해봐봐. 한국을 어디서나 불러다 쓸 수 있고 그 한국을 중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못 건드릴 거라는 거 아니야. 대신 미국은 배신 안 할 거고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이번 아펙 전후해가지고 한반도 안에 동아시아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거의 천재급이네.